어디 내가 안 한 얘기가 있나 볼까요? 영행열도 얘기를 했고 실수배 일단 단위행렬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데 그거 가기 전에 기본 문제 유제가 좀 있거든요. 그거 일단 풀게요. 오늘 한 3분의 2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종강날에 3분의 1 정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행렬의 곱셈도 워크북에 문제가 좀 많거든? 한 70문제쯤 되기 때문에 오늘 한 40번까지 되고 나머지랑 그 승국고사 대비 프린트가 있어요. 40문제짜리. 거기 있는 문제들을 풀 줄 알면은 15점 만점에 아무리 못해도 12점은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설계가 돼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나가는 그 프린트 숙제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월급반 같은 경우 이미 승급고사를 봤는데 그 그거 프린트로 줬는데 대충 본 두 놈의 새끼가 7점 받아가지고 9점 컷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탈락시킨다 했더니 막 울길래 남자 새끼들이 그래서 봐주긴 했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그 사연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통과하도록 하세요. 기본 문제 19-1번 A가 15, 5, 빵, 마이너스 5 왠지 뭐 하고 싶어? 왠지 왠지 뭐 하고 싶어요? 네? 왠지 뭐 하고 싶냐고요? 오른 묻고 싶죠?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뭐가 안 됩니까? 그다음에 B는 아니 이런 게 실수배라고요. B는 10 왠지 의도가 있을 것 같지 않니? 이런 거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으면 곤란해. 얘도 오른 묻고 싶네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X를 구해라. X가 포함되어 있는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B는 알려져 있으니까 X만 모르니까. 그러니까 X를 A, B에 대해 나타낸 다음에 행렬의 연산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5X 빼기 2A는 3X 더하기 4B를 만족하는 X를 찾아라 그런 얘기니까 진짜 이상하게 푸는 사람은 이거를 A, B, C들어 놓고 양쪽 다 계산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 안 되고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그럼 넘기면 2X 되지 않습니까? 얘 넘긴다면 1로 나눠요. 그래서 X는 A 더하기 2B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처리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5로 묶은 상태잖아요. 그럼 이 X도 5로 묶어서 쓸게요. 그러면은 이 A 더하기 2B를 뭐만 가지고 하시면 되냐면 얘네들만 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얘네들의 2배를 더한 걸 여기다가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산수 실수가 그나마 덜 나지 않겠어요? 3에다가 요거 2배를 더해서 이렇게 1에다가 요거 2배를 더해서 마이너스 0에다가 이거 2배를 더해서 2 마이너스에다가 3의 2배를 더해서 5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쓸 때만 5배를 다 해가지고 해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시시한 걸 2번 풀라고 하니까 해봐야죠. 3x 플러스 2a는 x 플러스 2의 a 플러스 b 똑같아요. 푸는 방식은. 우리 넘기면 2x죠?
전개하면 6A였을 거고요. 요거 전개하면은 2A 더하기 2B였을 거 아니야? 그럼 6A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2B겠죠? 2를 나눠가지고 X는 여기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B까지 정리해서 이와 같이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제가 쓸데없이 많은데 유제 19-2번에 3번만 해보세요. 이게 제일 복잡합니다. 나머지들은 숙제를 하셔야 돼요. 유제 19-2번에 3번만 지금 하세요. 혼자 진도를 빼고 있어. 주현이가 여름방학 특강으로 공수2 기본 들었었나? 공수2 웬만한 거 다 알아? 그래? 보통은 한 번 들어서 잘 모른다고 하는데 너는 다 안다고 하네. 한 번 들은 게 아닌가? 지금 하는 거 다 알 거 아니야 거의. 왜 들어? 오픈만 가자. 학원에 들으라 해서 입태를 잘못 봐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뭐 죄도전을 하든가 뭐 돌파해야 된다 가든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상태가 좋은데. 물론 뭐 돌파 나봤자 나보다 잘 가르치는 강사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 수업을 듣는 거라면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다 아는 걸 들을 필요가 있나? 안 풀어드려도 되겠죠? 기본이 넘어갈게요. 19-2번 P가 요런 게 단위행렬입니다. 단위행렬 P가 아니라 1라고 써야 돼요. P가 단위행렬로 주어져 있고 2차 정사각 단위행렬 2차 단위행렬이라 해서 정사각인 건 당연한 거고요. 2차 단위행렬로 주어져 있고요. Q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때 4, 2, 4 라는 행렬을 xy를 써가지고 p의 x배와 q의 y배 플러스내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렬을 이 두 행렬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냥 그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하시면 돼요. 이놈이 xp 더하기 yq다 라고 해서 pq 주어져 있는 거 가지고 여기다가 성분을 쓴 다음에 서로 같은 행렬 조건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1,1 성분은 뭐 x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1,2 성분은 2y고요. 2y x 플러스 y 쓰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4가 x 플러스 2라는 소리고 2가 2y다 라는 소리니까 y는 1이고 x는 3. 근데 그 꼴을 나타내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y는 1이고 x는 3이라고 쓰면 틀려요. 빵점이에요. 이 행렬은 3p 플러스 q입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유제도 다 비스무리한 것들이야. 넘어갈게 그냥. 네 문제나 되는데 시시하기 때문에 숙제를 하시고, 그러고 이제 곱셈이 정석 기준으로는 곱셈이 들어가요. 곱셈의 어떤 그 실생활적인 의미로부터 출발을 해서 행렬의 곱셈의 메커니즘이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말이죠. 이런 정보가 있다고 칩시다.
행렬의 곱셈의 메커니즘의 유래랄까? 기원이랄까?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계가 두 개가 있어요. P라는 가계, Q라는 가계. 그리고 이 각각의 가계에서 공책과 연필을 파는데요. 가격이 개당 800원, 850원, 250원, 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네들이 필요한 공책과 연필의 개수가 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갑이 P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공책과 연필을 산다면 얼마를 들고 가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계산을 할 건가요? 800에다가 4를 곱하고, 왜냐면 공책의 가격이 공책의 개수랑 맞물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당 800원이니까 4개 살려면 곱하기 4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연필 하나당 가격에다가는 연필 필요 개수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책에게 필요한 3,200원과 연필에게 필요한 750원을 합친 돈을 준비해 가야 자기가 필요한 걸 다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곱하고 요 두 개를 곱하고 더한 값이 갑의 지갑에 들어있어야 한다고요. 그거를 바로 나타내기 위해서 행렬의 곱셈이 개발된 거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새끼를 행렬로 바꾸고요. 이 새끼도 행렬 바꿔봐요. 자, 나란히 썼다는 말은 곱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1,1성분은 뭐라고 했죠? 아까 요렇게 해가지고 곱한 것들을 더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요 두 개 곱한 건 뭐라고? 값이 필요한 공책을 사기 위한 금액이고요. 요 두 개 더 곱한 건 뭐라고? 값이 연필을 사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에요. 그 두 개를 더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책, 연필 구분 없이 값이 필요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물론 P상점에서. P상점에서 샀을 경우에 필요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요 라인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P상점의 공책과 연필의 가격이었어요. 요 라인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갑에게 필요한 공책과 연필의 개수였죠. 공책은 공책끼리 붙었고 연필은 연필끼리 붙었단 말이에요. 잘 붙었지? 그런 다음에 더하면 공책, 연필은 싹 사라지고 P상점과 값만 남는다. 그래서 여기 적히는 수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갑이 P에서 구매할 때 필요 금액이 자연스럽게 적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사회생 하다 보면 컴퓨터 때리는 거지. 그래서 컴퓨터에 이 행렬 곱하기 이 행렬을 딱 엔터를 치면은 여기 출력되는 값들이 전부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값들을 비교해서 나는 어디 사겠다 이런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메커니즘이 그렇게 뭐 우연찮게 일부러 된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P상점과 갑의 성질만 남았다. 이게 계산돼 버렸기 때문에 공책이 얼마인지 연필이 얼마인지는 사라졌다. 오케이? 그러니까 곱셈의 메커니즘이 이 앞에 왼쪽에 있는 행렬의 열개수랑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행개수가 같아야 곱셈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리고 이 결과물인 행렬은 여기가 m 곱하기 n이고 여기가 n 곱하기 l이면 m 곱하기 1이라 했잖아.
그럼 각각의 성분이 의미하는 바도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 행렬의 1행의 의미는 P를 말하는 거고요. 요 행렬의 1열의 의미는 값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 이 곱셈의 결과에 1,1 성분의 의미는 P와 값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값이 P 상점을 샀을 때 P로 금액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계산을 보여주는 거다. 행렬의 곱셈의 각 성분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게 둘 다 2차 정사각 행렬이기 때문에 얘 곱하기 얘는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긴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을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 곱하기 얘는. 근데 얘 곱하기 얘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의미가 있다고 문제를 냈는데 거기서 아무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렬의 곱셈을 하는 이유,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뭐 그걸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곱셈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곱셈을 연습하라는 보기 문제가 있거든. 요 보기는 괜찮아. 보기 없나? 방송 노트에 보기 있어요? 12개 다 풀어보세요. 행렬의 곱셈 연습. 보기 1번 찾아가지고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 거 있거든. 가로로 다 하세요. 다 12개. 빛의 속도로 콤마 쓰면 안 됩니다. 행렬에 콤마 없어요. 살짝 띄었으면 되는 거예요. 콤마 쓰면 안 돼요. 뭐 하고 있어? 빨리빨리 해. 빛의 속도로 해. 앞에 보긴 이미 했니? 연습은? 일단 어떤 행렬이 나올지부터 예상을 하고 가야 됩니다. 1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1 행렬의 곱이라서 1 곱하기 1 행렬이거든요. 그 얘기는 성분이 하나라는 소리고요. 성분이 하나인 행렬은 괄호를 안 쳐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3, 2, 6에다가 4, 5, 20을 더한 26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둘 다 맞아요. 2번은 똑같으니까 하지 말고 3번 같은 경우도 3,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빵이지 않습니까? 얘는 1 곱하기 3이고요. 얘는 3 곱하기 1이니까 3, 3이 날아가면서 1, 1만 남을 거 아닙니까? 얘도 성분이 한 개란 소리입니다. 요 두 개 곱해서 6, 요 두 개 곱해서 마1, 요 두 개 곱해서 0. 그 다음에 뭐를 해볼까? 7번 같은 경우는 요 두 개 순서가 다르죠. 3, 2, 1, 4가 되어 있거든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얘는 2행 1열이거든요. 2 곱하기 1 행렬이라고. 얘가 1 곱하기 2고요. 그러면 1이 똑같아서 곱셈이 되긴 하는데 남아있는 수를 보시면 2 곱하기 2가 남는 거죠. 2차 정사각 행렬을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성분을 4개 찾아야 한다는 거죠. 가로로 긋고 세로로 그으면 하나씩 나오죠? 하나 곱한 것만 쓰는 거예요. 3. 요래요래 해서 12. 요래요래 해서 2. 요래요래 해서 8. 알아들었니? 꼴을 잘 모르겠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한 방식대로 하시라고. 각각의 꼴을 확인하고, 그러면 이렇게 지울 줄 알지? 지울 줄 알아야 돼? 남아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지. 남아있는 꼴로 만든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들도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 안 된 사람들은. 곱셈 문제 숙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요 보기 1번의 12문제 정도로는 연습이 되셔야 돼요. 숙달이 된 상태에서 숙제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 보기 2번, 보기 3번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보기 2번은 아까 그 곱셈이 갖고 있는 특이점 있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문제고 내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되고요. 보기 3번은 그냥 계산이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곱셈에 대한 기본 법칙인데, 근데 또 결합 법칙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연산의 기본 법칙은 뭐 3개죠. 행렬의 곱셈의 기본 법칙, 교환, 결합, 분배죠. 교환은 안 됩니다. 결합은 됩니다. 결합이 뭔지는 알죠? 똑같은 순서인데 이게 괄호의 위치가 다를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오면 성립하지 않는 거고, 같은 결과가 나오면 성립하는 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걸 풀어라 라고 해서 굳이 BC를 곱하는 것부터 할 필요는 없다. 네, 분배 법칙 성립합니다. 행렬 A에 B 더하기 C를 곱해라. 이렇게 되면은 이 A 먼저 쓰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곱한 거를 더하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반대로 가능해요. 이렇게가 전개, 이렇게가 인수분해. 그러니까 전개나 인수분해가 가능하긴 한데, 근데 이제 요걸 쓸 때 BA라고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잘 지키면서 전개 인수분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렬의 거듭제곱, 똑같은 거 곱하는 거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요 성질 때문에 곱셈 공식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언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단위 행렬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정리를 좀 할게요. 이 단위 행렬의 존재 때문에 행렬 관련 문제 풀이가 너무 재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 없었으면은 그냥 뭐 시시하고 건조하고 재미도 없고 그럴 뻔했는데, 단위 행렬이 있어가지고 벌어지는 각종 현상들 때문에 아주 이 행렬 문제의 어떤 난이도랄지 아니면 어떤 유형이랄지 개수랄지 그런 것들의 퀄리티가 윤택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꼴은 언제나 정사각이고요. AII는 1, AIJ는 0. 이런 것을 단위행일이라고 부르고, 이 현상이 중요한데
1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의의 행렬과의 곱이 그 행렬. 그리고 뭐 순서가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원래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단위 행렬이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어필을 하는 거냐면 단위 행렬이 껴있으면은 곱셈 법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다 보니까 a 더하기 2의 제곱을 하잖아. 그럼 원래대로 한다고 쳐봐. a 제곱 더하기 ae 더하기 2a 더하기 2 제곱이 될 건데 요 얘기 하기 전에 2의 거듭 제곱은 2입니다. 1을 몇 번 곱해도 1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저 두 개의 성질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정리했다고 치면 요 두 개를 a로 정리할 수 있고요. 얘를 2로 차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은 이 과정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없어 보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바로 넘어가는데 바로 넘어갈 때는 뭘 떠올리면 되냐면 그냥 완전 제곱식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다항식에서의 곱셈 공식을 귀 뒤에 모기가 너 피 빨아먹고 있다. 못 느꼈어? 원래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인데 이 하나가 2이기 때문에 그냥 1 안 쓰는 거예요. 그냥 2a로만 쓰고 끝내는 거고 그리고 원래 2제곱을 써야 되는데 2제곱은 2이기 때문에 그냥 2라고만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 안 쓰고 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을 안 쓴다는 것을 적용을 시켜서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듯이 전개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생긴 A에 관한 2차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 꼴로 인수분해 할 수도 있다. 뭐 다른 예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요. A 제곱 더하기 2A 빼기 3E 이런 식이 있으면 이 새끼는 A2라는 얘기고 이 새끼는 E 제곱이라는 소리니까 이 개수의 구성이 인수분해가 딱 되는 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생각을 해서 A 플러스 3이라는 A에 관한 1차식과 A-2라는 두 1차식의 곱을 전개한 거다. 이 새끼를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1차 곱하기 1차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고요. 원래 숫자였으면 그냥 A 더하기 3인 건데 행렬과 숫자를 더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숫자를 쓰고 싶으면 숫자가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숫자에다가 2배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랑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다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숫자면 그냥 숫자를 쓰면 되는데 숫자가 아니라 행렬이면은 숫자를 그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다가 단위 행렬 곱한 것으로 바꿔서 쓰면 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교환 법칙이 원래 성립이 안 되는데 단위 행렬의 성질 때문에 단위 행렬은 어떤 행렬과 곱하더라도 그 행렬이 나오고 단위 행렬의 거듭제곱은 단위 행렬이라는 성질 때문에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가 성립이 된다. 다 됩니다. 다 했다. 아주 많이 남은 기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워크북 숙제는 살짝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깊은 생각을 하면서 풀어주세요. 진짜 뭐 개 기초만 들어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18단원은 개 기초인데 19단원은 맘먹으면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내신에서
기본 문제 19-3 두 행렬 AB를 주고 A는 1, 2, 3, 4 정속도 이런 행렬을 쓰는구나. B는 0와 2x 6 2차 정사각 행렬 두 개를 제시하고 B에 XY가 들어있으니까 XY를 구하는 게 컨셉이겠죠? 이것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대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성립한다 라는 조건을 주고 XY를 구하는 건데 아무 생각이 없는 놈들은 행렬이 뭔지 모르는 놈들은 아니 저게 뭐 어때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라지 AB를 그냥 뭐 대문자로 표현된 문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친구에게 행렬의 존재를 모르는 이 친구에게 요거는 안 알려주고요. 그냥 이거에 만족하도록 아니 지금 당연히 만족하는 식인데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요. A, B가 행렬이기 때문에 이 식은 이 식이 아닙니다 원래. 아닌데 얘가 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식은 원래 뭐예요? 원래 이거라고요. 이렇게 A 더하기 B 두 개로 짠 다음에 순서를 지키면서 전개를 하셔야 돼. 요 두 개 선택한 건 이거 맞고요. 요 두 개 선택한 건 A, B가 맞고요. 요 두 개 선택한 건 A, B라서 안 된다고요. B, A라 써야 되고요. 요 두 개 선택한 건 B 제곱이 맞아요. 이 식은 원래 이 식이라서 이 식이에요. 근데 이 식이랑 이 식은 다른데 이 식이 돼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에서만 만족하는 조건이 맞는 겁니다. 요 두 식이 같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죠. 그럼 이미 같은 것들 다 제거하고 나면은 A, B는 BA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근데 뭐 굳이 이런 거는 안 고쳐도 돼요. 원래 이 식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쓸 수는 없는데 이렇게 그 수에서나 성립하는 완전제곱식고를 만족한다 라는 의미가 결국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뜻인 거죠. 원래 성립하지 않는데 이 문제에서만 성립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XY를 구해라 그런 뜻이죠. 그럼 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B, BA를 실제로 계산해 가지고 그 두 개가 같다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AB 불러보세요. 여기 뭐요? 네? 2x고 요렇게 이렇게잖아. 암산 돼야 돼 이제. 여긴요? y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긴요? 4x 여긴요? 네 이제 어렵습니다.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자 BA는 뭐예요? 3y 이렇게 안 됩니까? 안 되는 사람은 쓰세요 굳이. 여긴요? 그렇죠. 이렇게이기 때문에 4y. 네 여긴요? 그렇죠. 여긴요? 2x 플러스 24 좋습니다. 그래서 요 두 행렬이 같다. 그러면은 같은 위치에 값들이 같다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4개 필요 없으니까 겹치는 것도 할 거야. 그래서 딱 필요한 두 개가 완성되면 거기서 푸시면 돼요. 1,1성분 비교하면 2x는 3y가 나오고요. 1,2성분 이렇게 이것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냥 1,2성분을 보시면 y는 4란 소리고 2,1성분을 보시면 x는 6이란 소리고요. 그럼 얘네들을 여기 1,1성분에 집어넣어서 검산 용도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1,1성분이 12로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요. 그런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유제 19-7번을 확인해 보시면 이게 둘 다 똑같은 컨셉인데 1번 같은 경우는
AB는 BA라고 대놓고 조건을 준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BC는 CB가 성립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뿐인 거지. 직접적으로 주느냐 간접적으로 주느냐는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인 거고 아무튼 간에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립한다는 조건에 나와 있으면은 그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았던 이유 AB는 BA와 다르다.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생각하시고 교환 법칙 성립한다는 조건을 활용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어. 유제 19-8번만 하세요. 유제 19-8번 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계산이 들어가니까 계산 과정은 행렬과 상관없습니다. 행렬과 상관없이 앞에서 배웠던 다항식 관련된 내용들이 뭐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몰라요. 경험했던 내용들이 다시 나올 거니까 자연스럽게 복습도 되는 겁니다. 유제 19-8번 학원 오기 전에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우리 반은 내신 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은 사람 민석이 하나? 중간 때처럼 내신 대비 안 하고요. 다른 반처럼요. 내신 대비를 위해서 뭐 한 달 선행 스탑 한다거나 그런 거 없고 계속 진도 나갑니다. 단 12월 둘째 주 일주일간 휴강이에요. 이번에는. 그때 다 시험이라서. 진도는 느리게 나가는 거야 아니면 계속 똑같은 속도로 나가는 거예요? 어? 그 진도는 똑같은 속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좀 중간고사 때는 그래도 내가 내신에 신경 쓰느라 그 특강도 깔고 진도도 조금 늦추고 했는데 요번 기말 때는 아예 무시하고 갈 겁니다. 내신이 없는 것처럼. 내신 특강도 안 깔 거고요. 그 대신에 그 내신 임박한 3주 동안은 수요일 누적 테스트를 1-2 6단원 10단원으로 한다는 점. 2학년 이야기가 예. 1-2가 시험범위니까. 그리고 평면도형 입체도형이요. 그리고 그 정기 클리닉 시간에 내신 질문도 받아준다는 점. 그 정도의 변화만 좀 주고요.
12월 둘째 주엔 휴강을 때리고요. 둘째 주 불타요. 네. 개꿀이죠. 네. 너는 시험 안 봐서 그렇지. 또 시험 보는 애들 입장에서는 시험 기간인데 뭐 학원 나와야 되냐? 선행 안 멈추고 시험 끝났는데 난 놀고 싶은데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고 오시라고 12월 둘째 주는 깔끔하게 쉬고 저는 떠날 거예요. 해외. 나도 여행 좋아하거든요. 유제 19-8번. 자, 합차가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A, B는 BA다를 이용해서 X, Y에 대한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보아하니 정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4개가 같다는 걸 써도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 한 개를 가지고 부정 방정식을 풀라는 뜻이네 라고 의도 파악 다 돼야 돼요. 의도 파악 다 한 상태에서 어떤 부정 방정식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A, B는 BA가 필요한 거예요. A, B를 구했을 테죠? 3x 제곱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나는 암산 중입니다. 미리 써놓은 게 아니에요. 2x 플러스 3 2xy 제곱 플러스 1 요거요. BA는 3x 제곱 플러스 1. 의미가 없어요. 이미 똑같으니까. 그 다음은 어렵다. 역시 위치가 다르면 감산이 어렵다.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러니까 뭐 이게 이거다랑 이게 이거다가 똑같죠. 얘는 의미가 없고요. 의미 같으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식이 나오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행렬이 같다는 건 그냥 예상대로 조건 하나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x 더하기 3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xy를 찾는 거니까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해의 개수를 유한계로 좁히기 위해서 정수 xy란 말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정수 조건이 있는 일반적인 꼴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방정식이죠. 원방정식. 공수를 배운 사람은 원방정식이라는 걸 당연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 나타나시는 게 좋으니까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 제곱식꼴로 정리하면 좋은 거지.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요. 근데 뭐 원방정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당연히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정수의 제곱의 합이 4가 되는 케이스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형을 한 다음에 각각이 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 정수의 제곱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뿔마 2랑 0밖에 없어요. 하나라도 1이면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루트 3?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 뿔마 2밖에 없습니다. 요 놈이 0이면 요 놈이 뿔마 2인 거고 반대로 요 놈이 뿔마 2면 요 놈이 0이라는 거죠. 개수로 따지면 총 4개란 거예요. 너 개수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4개를 다 붙으면 됩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xy에 대한 그 2차 방정식이 나왔다라고 치면은 정수 조건일 경우에도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정수다. 바꾼 다음에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9-4번이 핵 중요한 공식입니다. 따로 외우셔야 돼요. 요거 가지고 풀리는 문제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리고 행렬 관련 고난도 문제는 다 이것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고 한 90%. 자, 2차 정사각 행렬에서만 성립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그렇습니다. 대학교 가면 뭐 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나도 몰라요. 나도 대학교 가서부터 서울대를 온 걸 기념해서 공부를 접었기 때문에 A가 A, B, C, D고 E는 당연히 단위 행렬이니까
일빵빵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갔다고 좋다고 나는 이제 인생의 공부를 다 끝냈다. 그러고 놀면은 이렇게 낮추면 되는 거고요. 학원 강사 나부랭이를 하면서 하는 거고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학점 관리 잘하고 그렇게 되면 내 동기들처럼 네이버 웹툰 사장도 되고 금융계 건물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월 5천만 원씩 버는 변호사도 되고 a 제곱 빼기 a 더하기 d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는요. 이 성립함을 보이시는데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 특징이 없는 단지 2차 정사각 행렬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모든 2차 정사각 행렬에서 성립하는 성질인 거죠. 엄청 특이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이걸 활용한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든 사람이 찾아낸 사람이 두 명이에요. 두 명. 케일리라는 새끼랑 케일리 라는 외국놈이랑 해밀턴이라는 외국놈 요 두 놈의 합작 표현해가지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부릅니다. 외우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 말이 기니까 케일리의 C, 해밀턴의 H 라고 해서 CH 탄소 화합물로 표현하도록 하겠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뭐냐? 2차 정사각 행렬이라면 모조리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을 만족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항상 성립하는 2차 항상 성립하니까 방정식이라보다 항등식인 거죠. 행렬에 대한 2차 항등식이 언제나 성립하는데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 A, B, C, D는 여기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행렬의 성분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값들이 바뀌는 게 당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디폴트인 부분과 변하는 부분까지 다 구분해서 암기를 똑바로 하셔야 된다고요. 얘네들은 디폴트예요. 뭔 말인지 알았죠? 얘네들이 디폴트고 나머지 부분만 변하는 거라고요. A의 개수가 AD의 합이고요. E의 개수가 AD-BC. 예를 들어서 뭐 A가 1, 2, 3조다 라고 치면 이 새끼는 볼 것도 없이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빼기 2E는 0을 무조건 만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기하죠? 증명해 볼게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 행렬과 이 행렬과 이 행렬 세 행렬을 실제로 구해가지고 걔네들을 다 더한 게 영행렬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A 제곱부터 구해보자. A 제곱은 뭐예요? 불러보세요. 네? 외우겠죠?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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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거 쉽죠? 마이너스 A 플러스 DA는 실수배기 때문에 쉽습니다.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렇게 쓰면 돼요. 다 더할 거라서 마이너스까지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이거 곱하는 거니까 이거 여기 1이라고 돼 있는 것만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당연히 이게 되는 거죠. 요 세 행렬의 합이 뭔지 알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A 제곱 없어지고요. BC 없어지고요. AD 없어지네요. 그래서 0이고 AB 없어지고요. BD 없어지고요. 여긴 0이었고요. 0이죠. AC 없어지고요. CD 없어지고요. 여기 0이었어요. 0이죠. BC 없어지고요. D제곱 없어지고요. AD 없어지죠. 뭘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역열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됐니? 증명은 장난이야. 그냥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맨날 이렇게 유도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서 저 2차 항등식을 바탕으로 뭔가를 푸는데 동원을 하시는 게 좋다. 유제 같은 경우는 풀어보세요. 유제 19-9번 1, 2번 두 개 다. 그 19-9번에 1번이 만약에 학교 소수령으로 나오잖아. 그럼 그냥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 내가 하듯이 A 제곱 실제로 구해주고 마이너스 5AB 실제로 해주고 2의 5배 실제로 해줘. 그런 다음에 그 세 개를 더한 게 영역열임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아요. 학교 소수령에 맞추면. 또 비염이 찾아왔구만. 2번은 무슨 말이냐? A 제곱 빼기 5A 더하기 5E는 0. 케일리 해밀턴 정리죠.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따라서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A 세제곱을 구해라 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다항식에서 내가 알려준 그 워딩이 있는데요. 그냥 2차 항등식으로 항등식이라 이건 방정식 상관없는데 그냥
2차 등식을 할게. 2차 등식으로 항등식은 아니지. 왜냐면 A가 거기 그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만 만족하는 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 올바른 표현을 받습니다.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A에 대한 고차식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내가 뭐라 했었죠? 차수 떨구기. 차수 떨구기라는 개념을 여기 행렬에다가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3창의 개수가 1이니까 1빵빵빵을 1마오 5로 나누는 거예요. 한번 쓰고 어차피 몫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다 빼세요. 여기다 적을 거 없어요. 5 마이너스 5 0 남겠죠? 5배 하세요. 5 마이너스 25 25를 쓴 다음에 빼주세요. 그러면 20 여기다가 A를 쓰고요. 1차식 빼기 25에다가 20을 쓰면 안 되고 25 상수라고 생각이 되면은 2를 곱해한다. 요 식은 곧 이 식이다. 왜 그러냐?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인데 나눈 식이 0이기 때문에 나머지랑 같다. 그래서 요 식, 요 A에 관한 1차식에다가 주어진 A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나눗셈을 통해서 차수를 떨군 후 계산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죠. 똑같은 논리를 적용시켜서 풀 수 있다고요. 알아들었어요? 행렬에 대한 고차식을 구해라. 할 때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왜 똑같이 해야 되냐면 여기 헤일리 해밀턴 정리에는 단위 행렬이 껴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A가 아니라 원래는 A였는데 A라고 쓸 뿐이거든요. 단위 행렬이 껴있는 상태니까 다항식처럼 처리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푸는 겁니다. 넘어가서 기본 문제 5번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문제가 있거든. 한 번 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A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는 안 쓸게요. 당연히 1번 A제곱 플러스 PA 플러스 QE는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 계수를 찾듯이 행렬에서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P자리에 원래 뭐가 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와야 되거든요. 이 행렬에 A 플러스는 2니까 P는 당연히 마이너스 2인 거고요. E의 개수는 AD 마이너스 BC 와야 되기 때문에 Q는 AD 1에서 BC 1 빼는 거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문제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똑바로 외우고 있으면 푸는 거예요. 5초 안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제대로 적어보면은 이 행렬의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1번에서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당연히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요 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A 4제곱 빼기 A 세제곱 빼기 A 더하기 2를 찾을 때는 2차 방정식으로 4차식을 구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수 떨구기를 떠올려서 나눗셈을 일단 하셔야 된다고.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여기 1인 거예요. 이것도 1 써야 돼요. 이가 있으면 이거 상수항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요거 나누기 여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대로 한번 쓰고 빼주고 그대로 한번 쓰고 빼주고 안
4차식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갈게요. 3배를 해주고 빼주고 그러면은 6a 플러스 4e 랑 같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암산. 얘 6배에서 4를 더하는 소리거든요. 12고. 그냥 얘를 6배 하는 소리죠. 마이너스 12고. 얘를 6배 해서 마이너스 6이고요. 얘 6배에다가 4를 더하는 소리니까 이렇게. 실제로 세제곱이나 네제곱을 물론 할 수 있지만 하나가 틀릴 거 아닙니까? 계산 실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니까 반드시 저렇게 풀어야 돼요. 유지의 19-10번 보세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따라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는 0이기 때문에 p는 1이고 q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a에 대한 4차식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4차식 나누기 2차식을 하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구하니 그냥 나머지가 마이너스 6 딱 하나 나오나 본데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6 곱하기 단위행렬이라고 써야 합니다. 마이너스 6 빵빵 마이너스 6을 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6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맞은 겁니다. 맞은 사람? 맞은 사람이 왜 한 명밖에 없어? 이 새끼들. 아니 4차 3차는 없고 2차 아니 차수 결국에는 내가 요새도 누적 테스트로 내고 있는데 다 모른 척이야. 이거 뭐 몇 번을 보여줘야 돼? 이거 1 마이너스 6이었잖아요. 함수 빼고 뭐지? 이건데. 근데 뭐 저걸 계산하면 저기 나오는 건가? 이거 계산해보죠. 저 마이너스예요.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0. 네. 어디가? 0에서 1에서
그렇네.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2고 2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것만 쓰면 안 되고 나머지가 그냥 답이 A항이 없으니까 하나 더 해야 숙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19-6번. 요거는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행렬 A의 거듭제곱, 행렬 A의 거듭제곱의 규칙성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행렬 A가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는데 1번에서 A의 n제곱이 단위 행렬이 되는 상황이 있나봐. 이렇게 되는 자연수에는 최소값을 구해라 는 문제예요. 아무튼 간에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처럼 A의 n제곱의 규칙성을 파악해야 할 때는 항상 순서를 지키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일바로 해야 될 일은 케일리 해밀턴식을 쓰는 겁니다. 케일리 해밀턴식이 그닥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해서 규칙성 찾는 거예요. 그냥 계산. 요 두 개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항상 일바로 하라는 게 케일리 해밀턴식이니까 요 놈의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먼저 쓰면은 A 제곱을 몇 A? 몇 A? 불러. 몇 A야? 강 A야? 몇 E야? 강 E야. 이 식을 보면 뭐가 보여야 하냐면 오메가가 보여야 돼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D. 오메가에 관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식을 본 순간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효용 가치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무슨 짓을 양변에다가 A-2를 곱하는 짓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이쪽은 영행렬이니까 곱할 필요가 없어요. 얘를 전개할 수 있어요. 단위 행렬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곱셈 공식에 따라서 A 세제곱 마이너스 2는 0으로 바뀌고요. 얘를 이항시켜주면은 A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라는 것을 계산 없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이에요. 3. 오메가 관련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행렬 문제를 푸는데. 그 다음 2번은 A 97승이니까 97을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생각하면 되고 1이니까요. A요. A. 2번 답은 A예요. A라고 쓰든가 이거 쓰든가. 3번은 A의 11승에 XY가 그렇다. 3번 A의 11승에 XY가 마이너스 8과 3이다. 얘를 만족하는 XY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A 11승은 A 제곱이니까 A 제곱은 어쩔 수 없이 구해가지고 요거 곱셈을 해가지고 같다고 해가지고 XY에 대한 1차 방정식 2개 만들어가지고 연립하겠다. 개똥풀이고 왼쪽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하는 게 제대로 된 풀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끼가 단위 행렬이 되기 때문에 XY밖에 안 남습니다. XY가 계산 한 번을 통해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계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A 자리에 이걸 쓰고요.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쓰고 곱셈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9에서 1, 여기는 이렇게니까 8 마이너스 6에서 2, 즉 x는 1, y는 2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좌우변에 같은 위치라면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이라면 행렬을 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누는 건 안 됩니다. 유제해 보세요. 19-11번 여기까지.
케일린 일단 불러.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그거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해당되는 걸 부르라고. 플러스 어? A 플러스 이거야? 얘는 효용 가치가 있어 없어? 있어. 개꿀이야. 왜 없어 없기는.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양변 제곱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아무 계산 없이 A 4제곱이 최초의 단위 행렬임을 알아냈습니다. 단위 행렬이 몇 제곱이 있는지까지 알아내시는 거예요. 단위 행렬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문제 행렬 A는 거듭 제곱이 4종류 반복이란 뜻인 거야.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2 요 4개 반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니?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행렬의 지수를 4로 나눈 나머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가 3이니까 이 새끼가 답이란 거예요. 그래서 0, 1, 마이너스 1, 0 그렇게 써주셔야 하는 겁니다. 알았어? 표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이 안 되면 곤란해. 유제 19-11번까지 숙제구요. 워크북은 19단원에 42번까지 숙제입니다. 워크북 42번까지